테슬라가 7월부터 보조금을 못 받는다? 심지어 보조금이 소진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급 기준이 바뀐다는 것 때문에 이게 진짜 맞는 건가? 네, 안녕하세요. 스포일러 김승현입니다. 요즘 또 보조금 때문에 시끄럽죠? 진짜 어떻게 매년 이렇게 보조금 관련 논란이 계속될 수 있나 싶은데 이번엔 어떤 문제냐? 간단합니다. 최근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새롭게 공개됐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대로면 테슬라나 비아디 같은 수입 전기차 업체들이 사실상 보조금을 받기 힘들어질 거라는 전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실제로도 그런 건지 보니까 논란이 적지 않겠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숨어 있는데요. 테슬라는 이미 1,000만 원을 추가로 내릴 수 있는 방안도 시행 중인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최근에 이 보조금 기준 변경은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이게 진짜 자국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건 맞는지, 그리고 테슬라는 또 어떤 걸 준비 중인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테슬라가 왜 하필 7월부터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냐? 간단합니다. 올해 7월부터 보조금 지급 기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미 5월부터 이 기준대로 기업들로부터 자료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뭔가 이상하죠? 전기차 하면 테슬라고 이미 잘 팔리고 있다는 건 상품성도 어느 정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보조금까지 못 받을 거라는 소리가 나오냐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좀 황당하죠? 실제로 평가 항목을 모아놓고 보면 전기차가 아니라 기업 투자 평가를 하는 기준 같습니다. 높은 배점들 위주로 보면 사업 능력 부분이 눈에 들어오죠.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과 보급 사업 수행 기간을 평가하고 산업기여도에서는 부품 산업 전환에 기여하는 기업한테 높은 점수를 주겠다고 써있죠. 이 외에도 연구개발 투자 현황이라던가 특허 보유와 출원 현황이라든가 정비망, 인프라 운영 이런 것도 모두 평가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냥 쭉 보기에는 그렇게 나쁜 것처럼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럼 대체 소비자들은 어떤 지점에서 화가 난 거냐? 한쪽으로 치우친 기준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취지와도 맞는 건가 싶은 것들도 있습니다. 자, 원래 올해 초까지 공개했던 보조금 체계의 논리는 뭐였나요? 성능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 출시를 유도한다. 이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보조금 지급 1차 기준을 가격으로 설정한 겁니다. 5,300만 원 미만이면 100%를 주고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이면 50% 이런 식으로요. 사실 이미 차의 성능도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곧 기업 평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애초에 기업이 부실하면 좋은 성능의 차를 만들 수도 없고 판매량도 그만큼 안 나오겠죠. 그래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충분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었고 테슬라도 그 덕에 저렴한 가격으로 잘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는 차의 성능과 가격뿐만 아니라 기업이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돼야 그 기업에서 나오는 차가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판단 기준이 중요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테슬라가 우리나라 보조금 조건에 맞춰야지 왜 우리가 기업 편의를 봐주냐 이런 건데 이게 순서가 좀 다릅니다. 테슬라가 보조금 요건을 못 맞췄으면 모델3 같은 차들이 그렇게 많은 보조금을 못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 이건 그게 아니라 기후부가 보조금의 성격 자체를 소비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산업 정책을 위한 도구로 바꿨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게 오늘 영상 전체를 관통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앞에서 봤던 표를 다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환경 규제 및 기후 정책 대응, ESG 경영 대응, 서비스 인프라 이런 건데요. 이게 좀 황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관련 인프라 운영 현황 이 부분 있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자동차 기업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물론 현대 오일뱅크는 예외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현대차가 운영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냥 비유하면 BMW 보고 주유소까지 운영하라는 소리랑 똑같은 건데 인프라 운영 현황까지 평가 항목에 넣는 건 살짝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부품 산업 전환에 기여해야 한다는 항목, 이게 보면 배점이 가장 크죠. 그런데 이게 딱 현대차한테만 주겠다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왜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산업정책의 도구로 전락한 것 같다고요. 실제로 여러가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게 단순히 부품만 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국내 연구개발 시설은 물론이고요. 국내 사업장 고용, 국내 조달 부품 비율, 국내 생산 설비, 심지어는 최근 3년간 국내 공공 또는 민간 기관에
발주한 R&D 과제 수행 현황 같은 것도 들어있습니다. 아니 미국이나 중국이면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땅도 넓고 자원도 많고 하니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너도 나도 공장을 짓잖아요. 요즘 그래서 텍사스 오스틴 같은 곳들이 엄청나게 떠오르고 있는 건데, 일단 미국이나 중국은 어떠한 조건을 강제하더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 규모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 테슬라가 불쌍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결국 세금이기 때문에 잘 써야 한다는 건데, 이렇게 바뀐 기준을 자국 기업 보호 명분으로 포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전기차 보조금의 역할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냥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주잖아요. 판매량 10위권까지 들어갔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비슷하게 증명하고 있는 차가 뭐다? 기아 PV5죠. 화물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실구매 가격이 2천만원 초반, 많게는 1,800만원대까지도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결국 잘 팔립니다. 그 덕에 기아가 전기차 판매량 1위를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건 결국 저렴하면 팔린다, 그리고 국산 전기차도 저렴하면 팔린다는 게 이미 증명된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역할은 사실상 거의 끝났다는 겁니다. 차라리 구매 보조금으로 이럴 게 아니라 구매 보조금은 차차 줄여나가고 산업 관련 보조금으로 따로 지원해준다? 이게 더 낫지 않겠어요? 지금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면 세제 혜택이라도 줘서 기업이 미래 산업 투자를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그리고 이게 미래 환경과도 연관되는 중요한 산업이기도 하니까 기후부가 이런 측면에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고, 이건 오히려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건 원래 있던 보조금 취지를 비틀었고, 그렇게 비튼 게 하필이면 현대차그룹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꼭 테슬라를 안 타는 사람이라도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차라리 이럴 거면 다른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주라고 하는 이유가, 실제로 지금 테슬라는 1,000만원 정도를 더 내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테슬라가 건식공정 배터리 특허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건식공정 배터리의 출발 자체가 원가 절감과 생산 단순화였습니다. 기존 공장 대비 셀 제조 단계에서 에너지 사용을 70% 이상 줄일 수 있다고도 하는데, 이게 지금 시작 단계가 아니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2024년 3분기에 생산 라인이 진전되고 있다는 걸 언급했거든요. 올해 1월에는 작년 4분기 자료가 공개됐는데, 텍사스 오스틴에서 4680 셀의 에노드와 캐소드를 모두 건식 전극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4680 셀로 만든 배터리 팩을 이미 일부 모델 Y에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구 단계가 아니라 이미 양산차 적용 단계로도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지금 한국에서 보조금으로 테슬라를 잠깐 잡는다고 해서 전기차 시장 판도 전체가 뒤집히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이미 지금의 경쟁은 가격만 갖추면 거의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건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다음 단계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건데, 테슬라처럼 배터리 공정을 바꾼다거나 자율주행을 경쟁력으로 민다거나 생산 단가를 낮춘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먹튀 방지를 하려 한다는 말도 있던데, 이런다고 먹튀가 안 될까요? 오히려 한국 시장이 너무 편파적이라서 더 이상 경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철수해버리면 그만 아닌가요? 기후부가 환경부였잖아요. 진짜 여야를 막론하고 항상 어떤 정권이든 기후부의 전기차 정책은 이상한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기차 정책을 계속 기후부에 맡겨야 하나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매년 논란이 없던 적이 없잖아요. 전기차 구매 보조금만 문제가 아니라 충전기 보조금은 최근까지도 난리였죠. 정부기관의 정책이라는 건 목적과 방향성이 뚜렷하고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한테 이익으로 돌아가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전기차 관련 정책은 항상 이렇게 동떨어져 있거나 뒤처지거나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건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스포일러 김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